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민재기 팀장님 만나고 또 잠시 후에 집중 분석 시간에 KB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들 좀 저희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역발상 투자 전략, 중심을 지키는 투자 전략,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선물 지수 보고 있고 오늘 밤에 뉴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참 바람달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지난주 말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말에 좀 불편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증시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장중에 우리나라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1,4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물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장중에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주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환율 흐름을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1,375원을 넘어서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외환 얘기도 아닌데 그죠? 그쵸, 레벨이 너무 네. 높아요. 네. 이게 이제 주가 코스피 지수의 이 차트면 더 좋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환율의 흐름인데 오늘 장중에 1,385원까지 환율이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에 그러면 지수의 흐름과 함께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머징 신흥국들 기타 달러 외의 통화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지금 약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대기하고 있는 배당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맘때쯤이면 보통 이제 기업들이 추천 끝나고 배당을 이제 계좌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 배당을 가지고 받으면 다시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네. 역의 송금으로 이제 본국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 요인이군요. 네, 이게 이제 네.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 4월 달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매월 기준으로 보시면 4월 달에 유독 여기 보시면 본원 소득 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배당금 송금이군요. 네, 돈이 예.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약간의 역송금 수요로 인해서 계절적 특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게 꼭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이러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러와 연동된 글로벌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달러가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통화에는 우리나라 원화나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로 강세를 그러면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이 지난주에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ECB는 유럽의 중앙은행입니다. 이 두 개 간의 통화 정책이 지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횟수도 지금 3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 있고 그 폭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ECB에서는 우리 6월 정도면 물가만 괜찮다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를 이제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주요 6개국 통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유로화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바스켓 통화 안에 유로화가 많이 약하게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그러한 이벤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는 어쨌든 지금 뭔가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기보다는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싶은 게 일반적인 마음이죠. 예. 안전자산이니까요, 글로벌리. 그래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질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고 달러 강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와 이 유가의 상승은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이제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유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도 이제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22 정책회의 끝나고 유로화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달러는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분위기가 안전자산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근데 유가는 지난주 후반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에 좀 내려온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단기적으로는 WTI도 제일 중요한 게 유가 흐름인데. 그렇죠. 예. 유가가 지금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인플레가 좀 안정을 찾아서 네. 그 금리를 좀 낮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유가가 튀어서는 그게 쉽지 않겠죠. 다행스러운 부분은 87달러 위로 WTI가 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이었고 WTI뿐만 아니라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90 위로 올랐다가 90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옛날에는 중동에 우리가 기름을 많이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미국이 거의 산유국으로 탑으로 올라오면서 좀 중동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좀 낮춰진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위로 세게 틀 때 과거에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조금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은색 그림이 우리 달러 원 환율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튄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아주 약세를 보인다라는 이야기고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추세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1250원에서 1350원까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노란색인 코스피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어쨌든 윗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면 코스피는 좀 부담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검은색 그림인 우리나라 원화가 위쪽으로 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당연히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한 역대급으로 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죠? 예.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환율이 좀 튈 때 네.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를 어쨌든 안 팔고 유지가 되면서 매도가 안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약간 외국인들도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코스피에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1,000억 이상 매도가 네.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환율이 튀는 구간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 포지션이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역축으로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밑으로 검은색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는 구간인데 그럴 때마다 보시면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괜찮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1,400원 가깝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부 외국인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도 11월 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가를 잡고 금리를 좀 떨어뜨리기를 원할 텐데 당연히 중동의 확전을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압력을 넣고는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뉴스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타냐후가 뭐 이란의 보복 계획을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며칠 내에 또 이제 보복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장중에 환율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좀 안정을 찾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선물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장중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을 원치 않고요. 예, 큰형님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타냐후가 워낙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은 지금 반도체가 주도해온 장인데 반도체로 그럼 꺾이는 건가? 당분간 시장은 조정일까? 이런 실적은 어떻게 될까?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주도 섹터가 반도체 업종인데 이게 이제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무너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일시적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면에서 수급적 요인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수급적 요인으로 조정을 좀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길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뭐 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일부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뭐 전쟁이 좀 확산이 되어서 우리 코스피가 무너졌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제 지지력이 되느냐를 한 20년 동안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본다라면 0.8배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0.8배가 거의 바닥이었다라는 건데 그 0.8배로 과거에 내려갔던 케이스는 이 두 번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서프라임 금융위기, 그 다음 우리 코로나 때 두 번 정도만 0.8배 밑으로 살짝 갔다가 올라왔지 대부분은 0.8배가 좀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0.92배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실적은 지금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말 20일, 25일 정도 가면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는 실적이 상향 조정이 다시 또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실적 추정치는 좋아지고 있죠. 오히려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아준다라면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가 좀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초록색 영역이 뭐냐 하면 코스피 기업들 전체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반도체가 벌어들인 영업이 비중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작년도 상반기부터 지금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대형주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실적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뭐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뭐 그때가 이제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